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전쟁 확산을 막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대통령의 현지 방문이 이번 전쟁의 국면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먼저 뉴욕 강나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지도부와 8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On Wednesday, President Biden will visit Israel. He's coming here at a critical moment for Israel, for the region, and for the world. 이스라엘의 뒤에는 미국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이번 충돌이 중동 전쟁으로 확산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이미 미국이 이스라엘 파병에 대비해 군인 2,000명가량을 선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일단 전투가 아닌 병참과 의료 지원 임무만 맡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파견은 이스라엘이 지상전에 돌입할 경우 미국이 얼마든지 군사적으로 더 깊숙이 개입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신호를 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Deep commitment to Israel's right, indeed its obligation to defend itself, and will always have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 등과 만나 무엇보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일단 민간인들에게 구호 물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까지는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 이후 요르단 국왕과 이집트 대통령에 이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도 만나 전쟁 확산 방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상전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이번 전쟁의 국면을 바꿀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까지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을 확실히 늘리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당초 1,000명 이상으로 알려졌던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확한 기준을 확정해서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박소희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의사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는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이 비공개 회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조 장관은 전문위원들에게 의사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현실이 너무 엄중하다는 겁니다. 여당에서도 즉각 의대 정원 확대는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야당에서도 이례적인 찬성 입장을 내고 내친 김에 공공의대 설립까지 요구하는 상황.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다만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는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당초 1,000명 이상이라는 증원 기준을 이번 주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보도에 나온 구체적인 숫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의 반발 수위, 현재 국정감사 기간이라는 점, 재보궐선거의 후폭풍까지 고려할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큰 그림을 먼저 제시한 뒤 의대 정원은 좀 더 논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00년 이후 의사들의 반발로 묶여왔던 의대 정원 확대의 첫 발을 어떻게 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오늘 검찰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빈털터리 수사라고 지적하자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나서서 사건 하나하나가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해 검찰이 숲을 보지 않고 현미경을 들고 트집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구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대표가 백현동 특혜 의혹에 관여했다고 상당히 의심되지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1년 넘게 전방위적으로 수사한 결과가 초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빈털터리 수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국민적으로 비난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증 교사와 대북 송금까지 구속영장에 함께 넣었냐고도 비꼬았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까? 국민의힘은 야당 대표라 구속을 피한 것뿐이라고 검찰을 엄호하면서 대선 직전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의혹에 이재명 캠프가 관여했는지 적극 수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까지 알고 함께 민주당 전체가 공모한 사건인 것으로 보이는 듯한 그런 녹취록 내용까지 보도가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첫 재판은 이 대표 건강 문제로 짧게 끝났고 2차 공판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대장동에서 5천억 원을 환수했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비용이 아파트 분양 가격에 전가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발언권을 얻은 이 대표는 누룽지 긁듯 이익을 다 환수하라는 건 공산주의라며 검찰이 숲을 보지 않고 땅에서 소나무 DNA를 찾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매주 한두 차례 재판을 열기로 했고 양측은 사안마다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여성과 어린이까지 마구잡이로 납치했던 하마스가 처음으로 인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마스 측은 자신들이 인질을 잘 돌보고 치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억류 중인 인질이 알려진 것보다 많은 최대 25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하마스의 의도는 뭔지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가 자신들의 공식 SNS 채널에 처음 공개한 인질 영상입니다. 하마스 의료진이 부상을 입은 여성의 팔에 붕대를 감습니다. 여성의 눈빛에선 초조함과 불안함이 드러납니다. 이 여성은 지난 7일 이스라엘 국경지대의 음악 축제에 참가했다가 인질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 인질이 이스라엘 프랑스 국적의 21살 여성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납치된 딸의 소식을 영상을 통해 접한 가족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We will never stop, and after you will be here, we will continue until all the 200 hostages will be home too. 지난 주말 하마스는 자신들은 어린이를 해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총을 든 하마스 대원들이 아기들을 토닥거리며 음식을 먹이기도 합니다. لذا فإننا نعتبر أن هؤلاء ضيوف لدينا ونسعى لحمايتهم ونتمنى أن يبقوا سالمين في ظل العدوان الهمجي على القطاع. 하지만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 영상의 장소는 습격당한 농장이고 당시 옆방에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시신이 돼 놓여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하마스에 있던 영상 공개에 대해 외신들은 인질과 이스라엘 감옥에 갇힌 팔레스타인 수감자 6,000명 전원의 맞교환을 위한 여론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하마스는 이스라엘 발표보다 50명가량 많은 최대 250여 명의 인질을 억류 중이라고 주장하며 협상력 강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마스 고위 간부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선 이스라엘군이 종이호랑이가 돼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인질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